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9도, 구미가 30.9도, 안동 31.4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북 북부 지역에 곳에 따라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대구와 경북 내륙에 오후 한때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아파트 각종 공사 계약이나 비용과 관련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아파트 관리 규약이 허술해서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시작된 15억 3천만 원짜리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공사를 마친 곳도 한참 물을 틀어놔야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사 전에 이거 한 바가지만 받으면 따뜻한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사 후에는 지금 거의 한 바퀴수를 받아야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배관을 확인하자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배관과 계약서의 배관, 실제 시공한 배관 모두 다른 종류였습니다. 설계 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도 설계 변경이라든지 문서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나서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고. 결국 주민들이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이 아파트는 16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각 과태료나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책임이 밝혀지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으면 그만두게 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자를 해임시키기 위한 주민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협박과 방해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선거인장인데 재선거 보궐선거 다 하락했지만은 의견이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부시 마라 한다 하면서 아파트 관리 규약이 현 집행부에 유리하거나 모호하게 된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 관리 규약대로 이제 그 선출하고 이제 이런 진행하는데, 근데 관리 규약 이제 자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빈약한 거죠. 결국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지금도 명예훼손과 폭행 등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인 교사와 접촉해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동료 교사는 메르스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학생들은 모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모 고등학교 교사와 수도권에서 이송돼 온 2명 등 3명의 확진 환자와 1명의 의심 환자가 치료받고 있고 524명이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김관용 지사 주재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자체의 장인 포항시장과 경주시장, 의료 관계자, 군과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이 자리에서 도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만큼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의 1:1 관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격리자의 생계지원금 조기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고 참여기관은 거점병원의 비상운영체제 유지와 메르스 예방 대처 방안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유언비어 차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메르스와 관련해 대구시에는 현재 의심 환자로 병원에 격리된 사람이 2명이고 관찰 대상자로 자택 격리된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어제보다 4명이 줄었고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는 31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어제 고령에서 대구의 종합병원으로 온 70대 의심 환자는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고령 영생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격리된 상태에서 응급진료만 받고 곧바로 대구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대구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매출이 10에서 20% 정도 줄었습니다. 여행과 관광 취소도 잇따르면서 모 호텔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예약 취소나 연기로 인한 손실이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나들이나 외식을 꺼리고 관공서나 직장에서 단체 회식을 기피하면서 외식 업체들도 손님이 많이 줄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특별보증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일시 상환대출은 연 2.8%, 분할 상환대출은 연 3.3%로 금리를 많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은행도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총 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연 1%의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상공계와 사회단체가 건립을 촉구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시민대책회의를 구성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국회의원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기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7% 이상 전력 비용이 올라 원가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모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연이는 1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기에 기필코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어차피 건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포스코의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철강산업 규제 완화 등에 포항시 등 행정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유치활동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포항의 경제를 크게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는 화력발전소 반대 시민대책회의를 구성했고 서명운동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고 석탄 화력 발전소는 환경 악화의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굳이 포스코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 천연가스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반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지역경제 상황과 여론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병욱입니다. 대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해서 16일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건 등을 비롯해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조성재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련 그리고 7고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날 변경 등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의회 시정 질문을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학교 안전 사고는 5,7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4.6% 늘었고 경북은 5,8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학교별로는 대구는 유치원 안전사고가 21.7%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중학교 안전사고는 4% 줄었습니다. 경북에서는 고등학교 안전사고만 7.7% 늘었고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6에서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우체국 보험 제2고객센터를 유치해서 오늘 우체국 금융개발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우체국 보험 대구회관에 들어서게 될 제2고객센터는 100석 규모의 상담 시설을 갖추고 직원 교육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이번 우체국 컨택센터 유치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40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3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일부 도박 사이트 운영권을 넘겨받아 수십억 원대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49살 B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